까마득한 선사시대. 제주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제주의 상고시대는 선사시대부터 고대 탐라국 형성 이전 또는 그 이후를 말하는 것으로 제주 곳곳엔 선사유적과 그 유물이 남아있다. 각종 석기와 토기 파편 등이 제주 선사인들의 삶을 되짚어보게 한다. 문명이 싹트기 전 제주 사람들의 생활상을 살펴보게 하는 선사시대 그 유적 속으로 들어가 보자. 태초 섬 제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여느 문화가 다 그렇지만 제주의 선사 문화 역시 다른 지방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섬이란 자연 환경적 요건이 차이를 낳은 것이다. 제주도에 인류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약 4만 년 전 중기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3년 발굴 조사된 애월읍 어음리 빌레모 동굴 유적. 한국의 대표적 구석기 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발굴 당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80점, 동물 화석과 글개, 박편도끼, 홈날 등의 석기가 대부분이다. 당시 그 환경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바다로 된 게 아니고 해수면이 낮아져 가지고 동물들이 건너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유일하게 빌레모 동굴에서 이렇게 화석으로 남은 거죠. 화석과 함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나왔습니다. 후기 구석기 내지 중기 구석기 시대로 해당되는 유적으로 판명이 됩니다. 태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군의 포구. 이곳에도 선사시대 유적이 있다. 고산 평야에 자리 잡은 고산리 유적이 바로 그것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고산리 유적이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1987년 한 농부의 신고에 의해서였다. 그 후 두 차례의 발굴 조사를 거치면서 한반도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초기 신석기 시대 것으로 보이는 찌르개, 글개, 뚜르개 그리고 다양한 화살촉이 대량 발견됐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것은 바로 돌 화살촉이다. 1700여 점이나 발견된 돌 화살촉은 빙하의 시대가 끝나고 수렵 생활이 가능했던 시대의 흔적으로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중석기를 말해주는 유물이다.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의 상한이 예년에는 한 8,000년 전 올라가야 그렇게 이제 이해됐는데 한 10,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서 거의 구석기 시대 말기와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의 단계가 이제 이어지는 그런 그 문화의 모습을 전환기적 문화의 모습을 보여줘서 중요하다. 돌 화살촉 외에도 특히 주목해야 할 유물이 있다. 바로 구석기 시대 후기에서 신석기 시대로 문화적 이행 과정과 연대를 추정해주는 좀돌 날석기와 섬유질 토기 파편이다. 그 중에서도 섬유질 토기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토기다. 시베리아, 일본, 몽골 등지에서 발견된 유물로 당시 제주가 동북아시아 문화교류의 거점이었음을 짐작해준다. 여느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하고는 다른 그런 원시적 토기와 그다음에 같이 나온 그 새성린 석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좀돌날 석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쪽 동부 시베리아 내지 몽골 지역 또 일본의 그 홋카이도 등등에서 나오는 그래서 제주도가
이 동아시아, 특히 뭐 동북아시아의 그 하나의 문화 교류의 한 거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측면에서 고각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약 3000년 전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추정되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유적. 천정 일부가 내려앉은 용암동굴에 형성된 대표적 바위 그늘 유적이다. 지난 1973년에 발견, 1986년에 발굴 조사된 유적으로 동굴 바닥에서 대규모 조개 껍질들이 발견됐다. 당시 거주 공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촌 바위 그늘에서 출토된 유물은 신석기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중구연 토기와 점열문 토기 등 토기류, 석기와 골각기와 같은 인공 유물, 그리고 동물뼈, 폐류, 불에 탄 산초 열매 등 자연 유물이 출토됐다. 자연적으로 인간이 거주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이와 같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주거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당시에 그 주변의 어산물, 그 다음에 주변에서 그 또 동식물들을 채취를 해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농업을 지었던,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렵 채집자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주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던 거죠. 지난 1996년 토지구획정리 공사 도중 발굴된 제주시 삼양동 선사유적. 초기 철기시대 유적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선사마을 유적이다. 기원전 3세기 전부터 이곳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중심 시기는 기원전 1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3만여) 평의 넓은 땅에 10여 개의 원형 집자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집단 주거군을 이루고 있으며 발견된 집자리는 무려 236기, 대단한 규모를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곡물 창고인 저장시설은 물론 경기를 뜻하는 돌담까지 갖춰져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짐작해준다. 또한 집회용 광장은 물론 대규모의 폐기물 처리장까지 발견돼 한반도 최대의 선사마을 유적임을 실감케 해준다. 또한 이곳에서는 다른 곳에 없는 특이한 유물이 출토됐다. 제주의 특징적인 점토띠 토기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검과 동촉, 장신구인 유리옥과 옥환 등이 출토되어 당시 문화 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계 유물, 환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외적인 교류가 아주 활발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지 한 공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대외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런 부를 축적하고 불평등 사회로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삼양동 이전에 나타난 발굴을 토대로 다음 시기로 이어지는 탄마국이라는 국가에 바로 직장당의 형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형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를 보여주는 산남 지역 최초의 거대 마을 유적인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선사유적. 주거 공간과 농산물 저장 창고, 제2 공간이 분할돼서 출토된 유적으로 삼양동, 용담동 유적과 마찬가지로 송국령 집자리가 대규모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토기와 갈판과 홈돌, 공이를 비롯해 골각기, 토제 장신구, 토제 방추차 등이 발견된 화순리 선사유적. 송국령 문화가 제주 지역에 유입된 이후에 제주 전역으로 확대됐음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규모 마을이 있었다는 내용은 당회요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탐마국 형성기에 제주의 그 풍부한 용수 조건, 그다음에 주변의 야산, 그다음에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바닷가 근처에 거대한 마을들이 조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시한 것이고, 당 해외에 등장하는 제주의 5개의 큰 마을, 그 마을을 하나를 입증시킨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탐마국 형성기에 육지에 못지않는 거대한 마을들이 제주에 있었다는 것을 그 하나의 자료로서 입증했다고. 지난 1967년에 유물이 처음 발견된 제주시 애월읍 곽지 산사유적. 1979년부터 1992년까지 7개 지점에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다. 곽지 유적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기원전 2, 3세기부터 기원 후 7, 8세기까지 1000년 동안의 선사 문화를 알 수 있는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됐다는 점이다. 이곳에서 대량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곽지리식 톡이라 불리는 젓갈색 토기와 농사에 사용됐던 철제 기구, 그리고 지난해 농협 창고부지에서 콩과 보리가 발견돼 본격적인 농경 생활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선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 곽지리 유적이 제주도 전역에서 그런 유적 참 보기는 드뭅니다만, 그 기원전 한 2, 3세기 이전부터 기원 후 뭐 한 7, 8세기까지 한 1000여 년 동안 그곳에 그 탐나 시대 때의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섬이란 지리적 환경을 이겨내며 선사시대부터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어온 제주. 문헌 기록이 없던 까마득한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은 탐나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아닐 수 없다. 여느 문화가 다 그렇듯 선사시대의 문화 또한 한반도가 중심이 아니라 독자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제주의 선사시대 문화. 제주 곳곳에 있는 유물과 유적은 주변 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이뤄온 탐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역사를 아는 것이 힘이다. 탐나사를 재정립함에 있어 선사시대 유적이야말로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이다.